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V 비판과 대안 사회 담당 코너인 혼눈 겸눈의 강성주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폐렴, 우한 폐렴이 지금 중국을 비롯한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사 장석일 박사님을 모시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국에서 지금 나오는 그 우한 폐렴 환자가 확진자가 지금 한 4,000명, 5,000명? 4,515명이 오늘 0시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그 사망자가 106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감기 바이러스입니다. 가장 흔한 감기 바이러스.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의 종류가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핵산의 위치가 외벽이 없는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돌연 변이가 잘 생겨요. 그래서 사스, 메르스, 지금 이번에 생기는 우한 폐렴 다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네. 그래서 사망자가 지금 100명을 넘어서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확진자가 4명 그렇습니다. 확인됐죠. 앞으로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죠. 지금 그 전체 인구 그 감염 지역의 인구 수의 한 2 내지 3%가 감염자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우한시가 1,000만이라고 보면 2만에서 3만 명을 사실은 이제 감염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한간에는 뭐 10만 명 이런 얘기까지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좀 그 오버된 내용이고 2, 3만 명 정도까지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는 소인이 있겠다. 특히나 이제 춘절 때문에 중국에서 이동을 했던 부분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감염자들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려되는 거는 그 이번에 그 6,000명 정도가 중국에서 귀국했거든요. 그분들 6,000명 정도가 한국이 입국한 걸로 지금 나와 있죠. 그런 거로 따지면 우리가 한 12명에서 18명 정도가 그 감염된 환자로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기본적인 중국을 통해서 오는 2차 감염, 뭐 3차 감염이 아닌 감염자를 통해서 올 수 있는 숫자는 그 정도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한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6천여 명 중에 12에서 18명 정도는 감염자일 가능성이 있다. 증상이 있든 없든 이게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 감염이 2주 동안의 인큐베이션 그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2주 정도의 기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이유가 이 증상이 발현되지 않더라도 균이 들어와 있으면 증상 이전에 대개의 경우는 사실은 그 증상이 없을 때 균을 감염돼 있는 사람은 전파력이 없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증상이 없는데도 전파력이 있는 거로 나오기 때문에 우한 폐렴은 조금 더 심각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자기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거에 감염됐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한테 감염시킬 수 있다는 거는 실제 굉장히 많은 그 전염력, 꽃발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 실제로 메르스나 사스에 비해서 그 전파력은 사스가 훨씬 더 강하고 또 사망률은 사실 메르스가 훨씬 더 강한 거로 되어져 있는데 그 중간 개념이 지금 우한 폐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와 같은 속도라 그러면 어쩌면 사스보다 더 빠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처음에 우한에서 발생한 게 12월이었잖아요. 작년. 그런데 12월 말에 중국 당국이 발표를 하고 공식으로. 그리고 또 사실은 저희들이 외신으로 이렇게 기사를 볼 때는 중국이 이 문제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다루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이고 통제가 워낙 강한 국가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보건의료의 통계는 사실 신뢰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더군다나 국가에서 통제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제대로 된 통계도 없고 미비되어져 있는 데다가 국가에서 그 통제도 강제적으로 억누르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의 진실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병을 굉장히 크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뒤늦게 중국이 말하자면은 우한을 뭐 봉쇄하다시피 해서 네, 그렇습니다.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다른 대도시 북경이나 상해나 이런 데 대해서도 말하자면은 상당히 통제를 가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이 네. 볼 수 있었어요. 예, 예. 어쨌든 그 우한 폐렴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많은 경각심도 가져야 되겠지만 네.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이유는 사실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항상 이런 질환들이 생길 때마다 사실 그 뭐 괴담이라 그럴까요? 뭐 음모론이라 그럴까요? 뭐 무슨 그 에볼라나 뭐 이런 것들이 외국계의 다국적 기업들이 그 백신을 돈을 목적으로 만들어서 퍼뜨렸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고. 이번에도 그런 예, 얘기가 이것도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그 우한과 관련되어져 있는 중국 그 바이러스 미생물 학자 박사 두 사람이 그 캐나다의 연구원으로 그것도 이제 레벨 4라고 그러면 바이러스 연구하는데 굉장히 그 심각한 어떤 바이러스들을 연구하는 네, 연구기관에 두 부부가 가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그 얼마 전에 뭐 정확한 그 해촉의 이유는 밝히진 않았지만 정책적 사유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해촉을 시켰어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최근 2년 동안에 우한 지역을 4번을 방문을 합니다. 네. 근데 그 방문한 비용이 개인 돈으로 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캐나다의 돈도 아니고 네. 이 우한 내에 중국 정부의 초청이었나요? 우한 내에 레벨 4라고 되어져 있는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다고 그러죠. 있습니다. 네. 근데 정확한 그 중국으로 온 비용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있지 네. 않지만 그 제3의 그 도움을 받아서 네. 온 것으로 되어져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홍콩 사태하고 더불어서 중국이 의도적으로 그 이 우한 바이러스를 퍼뜨려서 그 홍콩으로 하여금 파급되게 하고 네. 지금 홍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시위들을 그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우한 폐렴을 네. 퍼뜨렸다라는 음모론이 사실은 있습니다. 네. 또 시진핑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좀 곤혹스러운 어려운 처지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 통제용으로 쓰기 위해서 또 그랬다라는 내용도 있는데 사실 그런 내용들은 그 인간이 할 수 있는 도덕적인 내용으로 치면 결국은 그냥 그 음모론으로 그렇죠. 끝나야 되겠죠. 해서는 안 될 일이고 할 수 절대로 없는데. 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어쨌든 그러한 어떤 그 불안감을 부추겨서 이런 음모론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옛날에 사스 같은 경우는 2003년에 잘 대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메르스 사태, 소위 말하는 중동 호흡기 예, 증후군할 때, 그건 2015년 예. 그때는 조금 대처가 예, 좀 미흡했습니다. 미흡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도 신종 바이러스였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동물에서만 동물에서 사람으로 원래는 이제 동물에 원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낙타를 매개체로 해서 사람한테 감염됐다. 그래서 사람 간의 그 전염은 안 돼. 그동안에 보고가 돼 있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제 사우디라는 나라 자체도 굉장히 그 보건 통계가 그 희미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나라 자체가 굉장히 예, 통제 그리고 거기도 또 네. 왕정 국가이기 네. 때문에 굉장히 통제가 심해요. 이러다 보니까 그런 통계조차가 없었어요. 네.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찌 보면 메르스는 대한민국이 메르스의 역사를 만들었다라고 봐도 그 다름 아닐 정도로 네. 새로운 어떤 기록들이 다 사실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네. 그 사람 간의 감염도 좀 처음 감염, 나온 거고 네. 또 제3차 감염도 또 한국에서 이루어지고 뭐 이랬습니다. 특히나 그 이것을 그 계기로 감염병 환자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많이 이건 사실 국민교육 수준이거든요. 네. 제가 우리 항상 그 아프리카에서 어저께 기침하면 오늘 대한민국 온다 이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 이게 제1차 방역이 공항에서 차단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공항에서 차단되는 게 우리가 이제 감염병 이 서류 쓰지 않습니까? 네. 되게 귀찮아서 다 아니요라는 내용으로 하고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열 감지기구로 할 수 있는 거는 증상이 있는 사람은 걸러낼 수 있지만 잠복된 그런 사람은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국가가 책임하에 이런 사람들이 불이익이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자영업자가
최소한 그러면 내가 이런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증상이 감염됐을 지역을 방문했다 그러면 그 잠복 기간 2주 동안에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경제적으로 활동 못한 비용을 보전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네. 직장에 가지 않더라도 그 국가에서 처벌받거나 불이익받지 않는 이런 내용들로 그 되어져 있지 않는 한 이런 부분들을 누구도 개인의 어떤 그 책임하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면 다들 괜찮다 그러고선 올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 사회적 비용이나 간접 비용이 사실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시스템은 저는 빨리 도입돼서 네. 공항에서 1차 차단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게 사실 네.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스 사태를 겪고 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썼다 그럴까요? 예, 예. 아주 하나의 교범이 된 그런 경우인데 이번 사태는 말하자면 박사님 보시기에는 정부의 대처라고 그럴까 그게 좀 어떻습니까? 지금은 그 메르스의 훈련이 좀 돼 있었고요. 네. 또 특히나 이제 국민들이 메르스 사태 이후에 좀 교육이 좀 돼 있어서 잘 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이제 이 우한 폐렴 마찬가지로 이런 호흡기 질환에 의해서 감염되는 건 비말 감염입니다. 사실 네. 비말 감염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재채기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침방울 기침 같은 의해서 데. 이런 데서 균이 감염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나다니면서 감염되거나 이런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요. 네. 오히려 밀폐된 공간, 밀착 접촉자 네. 이런 부분은 뭐냐면 한 공간 안에 있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 항공기 안에서 같이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은 위험할 수 있는 거고 병원에 그래서 열나거나 이럴 때 병원 가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병원 절대 가면 안 됩니다. 1339 그 질병관리본부에 전화. 전화를 하셔서 그런 의심되는 증상이 있을 때는 격리된 장소에서 진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해줄 겁니다. 예. 그런 데를 가라는 거거든요. 병원에 오히려 또 큰 병원에 간다 그러면 큰 병원은 이런 비말 감염이 아니고 큰 병원 내에는 다양한 환자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무슨 여러 가지의 어떤 그 검사니 시스템에 의해서 이 공기 감염도 가능해요. 이게 떠 있는 상태거든요. 침에 의해서 바이러스가 옮겨지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시스템에 의해서 공기에 바이러스들이 많이 떠 있는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절대로 병원 내에는 응급실이나 이런 데에는 아주 큰 병이 아니고 사실 자제하는 것이 이런 것이 사실 메르스 때 체계화됐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그런 부분들 겪고 나서 또 괜찮으면 네. 또 싹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에 네. 문병 가는 시스템이라든지 눈도 가지 말고.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개선돼야 될 필요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자, 박사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메르스가 1차 감염자의 부인이 예. 2차 감염자였거든요. 예, 집에서 그렇습니다. 간호하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감염자는 같이 병실에 있던 예. 다인실이었는데 그때 또 감염이 되고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네, 병원 네. 내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왜냐하면 오히려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공기 순환 장치나 이런 걸 통해 갖고 바이러스를 마구마구 뿜어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 안에 전체의 많은 환자들이 감염될 수밖에 네. 없는 어떤 시스템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기억나는 거는 그때 메르스 사태 때도 평택에 있는 먼 병원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우한 폐렴에도 감염자 한 명이 평택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지금 그 병원이 폐쇄가 되고 그런데 뭐 그건 관계 없죠. 예, 우연히 그때는 그렇게 사실은 그게 안타까운 일인데 국가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평택의 그 당시에 메르스 때 당시에 평택에 있는 병원은 네. 개원한 지 얼마 안 되는 병원이에요. 평택 성모병원. 굉장히 큰 규모로 병원을 개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네. 그 사람은 사실은 굉장히 환자의 관리를 철저하게 했어요. 병원을 딱 폐쇄시키면서. 근데 그거에 대한 책임이라 그럴까? 네. 어쨌든 경제적인 손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국가가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네. 개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던 경험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국가가 사실 그런 어렵지 않은 어떤 포퓰리즘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네. 국가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게 국가가 해야 될 맞습니다. 일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나서서 해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개인이 공항에 들어오면서 질문서를 작성할 때 거기에 정직하고 솔직하게
기재를 하면 그게 1차 기재를 한 데에 따른 혹시나 일어날지 모를 경제적인 손해 혹은 귀찮음이라든지 뭐 이런 손실 여러 같은 거 가지들을, 인데 대해서 정부가 이렇게 보장을 하지 않으면 개인은 본의 아니게 거짓말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그런 절대 안 씁니다. 전부 다 그냥 그 천편일률적으로 아니다, 안위어에다가 아니다. 다 이게 표시해놓고 그냥 나오는. 맞습니다. 그 얼마나 부도덕하냐면 열이 나니까 해열제 먹고선 열 감지기 통과하고 그런 경우가 뭐 있었죠. 이런 부분들 프랑스의 그 감염자가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어쨌든 인류 같은 공생을 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폐렴 사태에서 말하자면은 우리 정부가 중국을 너무 의식해서 네. 조금 좀 눈치 보기를 한 거 아니냐 그런 안타까운 지적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거 보면 네. 일본의 대처가 참 부러웠던 것이 일본은 어떻게 했나요? 일본하고 중국이 굉장히 사이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네네. 마스크가 없고 막 이렇다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 마스크를 공급해 줬어요. 아하.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 우리는 말로는 굉장히 중국하고 친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한 사태가 있을 때 사실 그런 어떤 아무런 인류애적인 행동은 전혀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오히려 정부에서 보면은 그 정부의 어떤 중국의 눈치를 보게 하는 태도들 뭐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속상한 부분이었어요. 내 국민보다도 중국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비춰질 수 있었기 안타깝죠. 때문에 예. 맞습니다. 가령 언론이 그것을 우한 폐렴이라고 이렇게 아니 외국 같은 경우도 영문 기사를 제가 한번 보니까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우한이라든지 혹은 차이나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해서 그 병이 발생한 지역 혹은 국명을 쓰므로써 말하자면 국민들에게 그걸 듣는 혹은 보는 국민들에게 그 우한을 조심하라든지 무의식적으로 아니면은 차이나를 좀 의식하라든지 해서 그쪽을 피한다든지 하는 그런 효과도 있을 텐데 우리 정부는 그냥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뭐 감염 증후군 이렇게 해서 좀 애매하게 하는 그런 면에서는 좀 친중이라는 부분에서는 뭐 네. 이해는 하지만 네. 너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세먼지하고도 사실 또 그랬거든요. 그래서 보면 맞습니다. 아주 그냥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신설된 소각장들이 네. 어쨌든 지구가 도니까 네. 중국에서부터 바람은 우리나라 쪽으로 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풍이 불 수밖에 없는데 소각장들을 다 이쪽으로 원자력이야 바닷물이 써야 되니까 그쪽에다 했다 그러면 나름 이유가 가지만 그것도 어쨌든 한국하고 가까운 쪽에다 그렇죠. 다 원자력을 새로 짓고 또 쓰레기 소각장이니 또 무슨 위해한 환경 오염이 발생되는 공장들을 다 그쪽으로 몰아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게 국가 간의 굉장히 신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을 할 때 얼마나 저감 장치를 쓸 건지 다른 나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할 건지에 대한 감안이 서로 네. 양해도 이루어지고 해야 되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일방적으로 세웠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오히려 그런 부분 때문에 미세먼지가 오는다는 증거가 절대적인 증거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만 하니까 맞습니다. 가슴 아프죠. 네, 그러니까 정부 중국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주권 국가로서 네. 중국에 대해서 우리도 준비한 자료나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미세먼지에 관한 것 아니면 중국의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들이 중국의 동해안, 예. 우리를 치는 서쪽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지리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점, 그다음 원자력 발전소야 아까 장 박사님 말씀처럼 그렇게 위치하고 또 안전하게 짓고 있으니까 미리 지레 걱정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주권 국가다운 그리고 우리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자세 같은 데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좀 네. 너무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중국에 대해서 너무 지고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좀 네. 속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가령 그런 사실이 우한 폐렴이라고 쓰지 말아라고 청와대에서 그런 안 해도 될 소리를 하니까 네티즌들이 불만이나 분노를 표출하는 건 어쩌면 있을 수 있는 일 같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 네, 오늘은 혼눈 겸눈에서 우한 폐렴에 관해서 우리 정부가 하는 일, 그리고 중국에서 하는 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는 일, 우리 사회의 건강성을 걱정하는 장석일 박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장 박사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